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 9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테슬라의 좋은 실적과 또 그리고 금리 상승이 좀 주춤했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좋게 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근데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혼조하게 마감했다, 일단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이 잘 상승을 하다가 상승 탄력을 둔화시켰고 이제 하락 전환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지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이 전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일단 시장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주춤주춤 약간 혼조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환한 지 초창기잖아요. 그죠? 아직 힘이 무르익지 않은 그런 시기니까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야, 이거 진짜 전환된 거 맞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좀 혼란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아래쪽으로 저는 꺾였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중요한 기준들이 일단 꺾여 내려갔으니까 아래쪽으로 꺾였다고 보고, 따라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봤고요. 오늘은 특별한 이슈 같은 거 없었고요.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이슈 같은 거 없습니다.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긴 하는데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 주식과 채권이 한동안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서로 손잡고 이제 같이 방향성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주식이 막 하락 쪽으로 이제 방향을 꺾였으니까 물론 어젯밤에 좀 올랐을 수 있지만 일단 방향이 꺾였으니까 주식시장의 방향이 꺾였다. 채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바닥 못 잡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채권이 아직 상승 전환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세가 끝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건 일단 주식과 채권이 다 같이 일단 하락하는 중이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주식과 채권의 방향성이 일단 동조화된 것으로 보고 일단 그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 봤고요. 특별히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조금 전에 이제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가 안 좋네요. 그죠? 분위기가 심각하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는 상승. 중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는 일단 알아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하락 등등 했네요. 하나씩 이제 좀 차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보시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유럽 증시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하락을 극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을 아직까지 해볼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 일단 약하다.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 그리고 중국 증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단기 바닥 만들었다고 요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좀 예전 같지 않죠. 이렇게 올라섰으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하여튼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중국 주식은 이제 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이고요. 일본은 그냥 이제 계속해서 잘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도 그냥 하락 전환 됐고 그냥 시원하게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딱히 다른 거 체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환율도 달러 강세 계속 지속 중입니다. 이거 위안화인데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 지속 중인 거고, 엔화도 그렇습니다. 엔화도 이렇게 약세 흐름, 달러 강세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10원 올라가지고 1390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하긴 하거든요. 그 1300 여기 보시면 1390원은 이제 한국 정부에서 기를 쓰고 방어하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지난번 며칠 전부터 하고 1300원 초반부터 해서 지금 거의 1400원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일단 이 주변에서 일단은 당장은 일단 상승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거는 여길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아니고 일단 다시 박스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당장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이걸 넘어가려면은 뭔가 금융시장에 큰 이슈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박스권일 것이라고 보긴 보는데요. 일단 좀 잘 보자고요. 이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입니다. 1390원 여기 넘어가면은
예, 전고점까지 목표치 올리고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뭐 사실상 1390원 돌파한 차기란 이야기는 뭐 1500원 넘어가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잘 보자.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 이걸 넘어갈 것 같지는 일단 안 넘어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단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쭉 내용 살펴봤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0월 25일 금요일이죠. 이 10월 마지막 주, 다음 주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 초에 뭐 아시다시피 뭐 각종 뭐 고용 지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좀 많이 집중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뭐 좀 평화롭지 않을까 싶고, 다음 주가 좀 굉장히 시끄러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뭐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이 4분기 뭐 채권 발행 계획도 발표가 되고, 또 그리고 뭐 IT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 아마존 등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 하여튼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가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일단 이렇게 평화롭게 일단 넘어왔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금리와 달러는 계속해서 일단 고점이 어딘지 모른다.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약간 좀 답답하게 시간만 흐른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한국 증시 이제 볼 건데 좀 답답하게 좀 시간만 흐른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제가 이 10월 18일 날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이번 주 내내 어쨌든 분명히 이렇게 아래쪽으로 뭔가 쭉 처지긴 했습니다. 그죠? 하락을 하긴 했는데, 하락의 탄력이 아직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뭐 아직 튼튼하고, 뭐 테슬라 등등 뭐 좋은 뭐 기업 실적들이 나오니까, 또 하이닉스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그래서 이게 뭐 보시면 이게 막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제가 하락 전환 됐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방 베팅 하신 분들이 실제로 계실 텐데, 하방 베팅 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굉장히 좀 이제 속이 타고 좀 초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막 이 위쪽으로 막 들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게 상승으로 전환한다는 의미 있는 매수세는 나오지 않은 거고, 이게 지금 하락 탄력이 둔화가 된 거니까 일단은 뭐 하락세는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그냥 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서 지금 그렇다고 상승 전환을 생각한다,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진 않았다고요. 그냥 지금 계속 줄줄줄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부담스럽죠. 삼성전자도 바닥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상황은 일단 약하지만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일단 설정이 됐으니까 그냥 아래쪽으로 그냥 계속 그냥 밀고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계속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갖고 시세 보고 있으면 우울증 오기 딱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각자의 방법으로 그냥 이제 뭐 시간 잘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분명히 이건 아래쪽으로 이건 진행 중인 그런 겁니다. 어떤 추세선 이런 것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은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장기적인 추세도 지금 꺾여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도 지금 꺾여 내려가는 과정 중이라, 하여튼 지금 자리는 어떤 좀 큰 목표치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중요한 자리다 생각하시고, 아무튼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는 있으니까 느려서 그렇지, 그렇다고 위로 올라간다는 신호도 없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그냥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아무래도 당장 급락폭락 할 수는 없을 거고, 아무튼 근데 뭐 서서히 빠지고는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코스닥도 뭐 코스닥도 하락 탄력이 좀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훨씬 하락 탄력이 좋죠. 하락하는 힘이 좋죠. 그래서 코스피보다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코스닥도 잘 빠지고 있고 코스피도 잘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일단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옵션을 좀 잘 봐야 된다. 이제는 이제 변동성이 살아날라 그런다라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느리게 어쨌든 하락이 진행 중인 거란 말이에요. 야, 저게 무슨 하락이냐 싶지만, 물론 오늘 또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긴 한 거지만은 그래도 저건 일단 하락이 어쨌든 느리지만 진행 중인 걸로 일단 보셔야 되는데,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제 저건 이제 뭐냐면은 일단 하락 에너지가 누적이 되고 있다,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들도 또 보여주는 게 뭐냐, 풋옵션인데, 풋옵션 그죠? 하락하면은 상승하는 게 풋옵션이죠, 그죠? 풋옵션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뭐 물론 우상향까지는 아닌데
이 머리 위에 21선에 해당하는 이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시세가 엄청 좋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명히 어떤 하락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하락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는 점이 풋옵션들이 이렇게 하방 정직성을 보이고 이 특정한 선들을 지키고 있는, 지켜야 될 자리들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 풋옵션이 힘을 모으고 시장의 매도세가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풋옵션이 그래서 보시면 뭐 계속해서 5일선을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죠? 그전에는 5일선이 무거운 저항이라서 터치하면은 깜짝 놀라서 막 훅훅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5일선을 갖고 놀고 있고, 오늘은 이제 5일선 위에 좀 올라타는 모습. 종가상으로 5일선 올라탄 게 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닙니다. 그죠? 당장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시간이 계속 빌빌빌 흘러가면은 이제 하락 에너지 누적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 폭락도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도 당연히 이렇게 슬슬 살아나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도 찔끔찔끔 5분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찔끔 올라가고 있고, 일봉으로 보셔도 찔끔 올라가고 있다. 지금 변동성 지수가,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조금 일찌감치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제 뒤늦게서야 미국 변동성 지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변동성 지수도 그죠? 이번 주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일봉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변동성 지수가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시작부터 창대할 수는 없죠. 그죠? 시작은 미미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 어떤 이런 미국 증시도 변동성을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는 30분봉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글로벌 증시 일단 아래쪽으로 꺾였고 일단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어떤 하락 전환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볼품없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죠,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뭐 상승은 뭐 느리지만 뭐 오랫동안 뭐 시세가 뭐 가고, 뭐 하락은 뭐 짧고 강력한 시세 뭐 그러는데, 사실 하락도 어쩌면 굉장히 길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하락 전환을 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 시점부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하락도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이렇게 큰 기간, 전체적인 기간을 생각해보면 하락도 초창기의 시세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상승과 비스무리하게 얘도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좀, 그죠? 어떻게 보면 상승이나 하락 배팅이나 뭐 비슷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놓고 보면 뭐 비슷할 수 있다. 뭐 하락은 뭐 반드시 짧고 굵다라고만 하는데 꼭 반드시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요즘은 오히려 상승이 막 폭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긴 하죠. 요즘은 오히려 상승이 짧고 굵은 경우들도 또 종종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상승이나 하락이나 뭐 똑같은 시세니까, 물론 이제 하락이 좀 짧고 굵은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향성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런 경향성대로 움직이라는 부분은 없죠. 그죠? 느리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떤 뭐 고정관념 이런 거는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뭐 이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다 봤고요. 뭐 삼성전자 계속해서 찔찔찔 빠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여기 수요일 날 오래간만에 1,400원 오르더니, 그죠? 이게 결과적으로 변동성만 확대시켰어요. 급락, 폭락, 투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상황에서 투매가 나온다면은 삼성전자는 한 번쯤 매수를 해보는 게 매력적인, 굉장히 어떤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한 번 더 투매가 나온다면, 진짜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삼성전자를 뭐 제가 추천 종목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별로 재미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하이닉스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니까 잘 올라가고 있다.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뭐 별로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뭐 미국 증시도 하락 전환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그죠? ASM의 실적 쇼크로 한 번 매도세 나왔고, 이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강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요거를 와장창 한번 깼었어가지고 이 기울기를 죽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반도체 지수도 뭐 계속해서 뭐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ASML 쇼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러셀 지수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뭐 S&P 지수도 그렇고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다 꺾였습니다. 다 이게 5일선 같은 것들이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워낙 그래도 기초 체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아직 21선,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이런 선들이 아직까지는 기울기가 살아있고 이래서 그래도 지금은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버티는 거지 이게 그죠 상승 전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와 달러는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물 선물인데요, 그 30년물 선물 30분봉입니다. 하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강한 매도세를 고려하면 이 정도 올라와서는 이거는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지난번에 여기 10월 14일 날부터 해갖고 15일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한 매수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못 잡고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훈을 삼아갖고 좀 더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그죠? 채권의 바닥 나오지 않았다. 주식하고 채권하고 다 같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구리는 좀 굉장히 좀 혼란한 구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리는요. 구리는 위로도 못 올라가고 아래로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밤에 이제 이 5일선을 오늘 밤에 진한 오렌지색 선을 테스트를 할 건데 확 안착해주면은 뭐 그나마 뭐 이제 좀 그러니까 오늘 밤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다. 오늘 밤에 뭐 강한 매수세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좀 방향성 보일 수 있겠고, 오늘 밤에 이제 강한 매도세를 보인다. 그럼 또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오늘 밤에도 횡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뭔가 좀 의미 있는 신호를 한 번 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방향성 좀 미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중국 주식은 올라가고 있지만 구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물론 연관성이 있겠지만은 일단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이거고, 그 국제유가는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일단 위쪽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동성이 커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뭐 의미 있게 아래쪽으로 국제유가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매도세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매수세는 확인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살짝 밀린 거는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이런 선들의 저항에 맞고 살짝 밀린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흐름 정도까지는 일단 위쪽으로 긍정적으로 일단 보인다. 아직 상승 에너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아직까지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얘도 진한 오렌지색 선 이거 중요하겠죠. 오늘 밤에 확 한번 뒤집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럼 아래쪽으로 또 방향성이 확 꺾이게 될 겁니다. 하여튼 구리나 뭐 국제유가나 좀 비슷한 그런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유가는 조금 더 상승 에너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리는 상승 에너지가 좀 뭐 거의 뭐 없어 보여, 그냥 완전 횡보로 일단 보입니다. 어쨌든 유가든 구리든 간에 일단 오늘 밤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금값은 아직까지는 뭐 너무 양호하다라 보시면 됩니다. 금값은 그동안 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하락 전환 아니면 금값은 하락 배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금값은 너무 강하다라고 봅니다. 아직 하락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이번 주도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영상 한 편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